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FOMC 통해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금은 주춤했던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바이오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따로 살펴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었고 25베이시스 포인트 당연히 인하한다. 이거는 벌써 시장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바이오가 어저께는 급락을 했지만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학회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1월 학회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반해서 이제 수혜 종목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 로봇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테마성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쪽에서는 정부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이라던가 미국에 비해서 조금 한 2년 6개월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가 지금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굉장히 격차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쪽으로 계속적으로 웨어러블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많은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M&A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렇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펼쳐진다라면은 로봇 산업이 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성장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로봇주들이 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주 최선호주로는 바이오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약간은 소외받고 있는 지금은 조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탑티어 3 종목이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부분을 살짝 내려놓고라도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박스 하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저가 매수적인 이런 관점이 보인다라면은 저는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라기보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 굉장히 주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성장주로 로서의 투자는 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는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이렇게 성장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바이오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봇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바이오 얘기도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급등주 AI 포착 종목 중에 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도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바이오와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 이전이라던가 수출 기대감이라던가 저는 이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샤페론의 주가가 지금 25%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근접을 해 있어요. 근데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한 원형 탈모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서도 후보물질을 발굴을 성공을 했다. 이 이슈가 있고 붙어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인 누세핀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겨울에 다시 한번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겨울 코로나 재확산 수혜 기대도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샤페론 같은 종목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이전이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레벨이 아닌 시총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출 이전이 됐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붙어준다라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그리다가 이제 완연하게 8월부터 9월부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딱 여기 기점이 9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추세선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도모를 했고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라는 거는 샤페론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하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는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샤페론 같은 다이나믹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급등주 AI 포착 종목 안에 샤페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와 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샤페론만 놓고 본다면 아토피 치료제, 탈모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가적인 추이 안에서도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보기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면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보고자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샤페론으로 한번 공격적인 투자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해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하실 수 있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50분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AI의 도움을 받아서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급등주 AI 포착 종목으로 여러분도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2차 전지가 오늘 힘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전지가 수혜받는 정책들이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에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반등이 나오는 게 단지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조금 유의미한 반등일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섣부를진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그동안 굉장히 부침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4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약간 박스에 갇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부진의 늪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프라 확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확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결이 준다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라던가 아니면 부산이라던가 대도시 위주로는 그런 충전소들이 있겠지만 정말 작은 이게 시골이라던가 이쪽에는 충전소들이 거의 없거든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충전소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2차 전지들의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먹어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긴 늪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일시적으로 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2차 전지가 그때서야 확실하게 제대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저는
2차 전지 투자를 해볼래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은 망설일 것 같아요. 좀 더 확인을 하고 돌다리 이제 건널목을 건널 때도 돌다리도 좀 두들기면서 확인하듯이 이런 그 시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미래로 내다놓고 본다면 인프라 확장이 일어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섹터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 번 더 양자모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온큐의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주가가 33%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내로만 놓고 본다면 양자모 관련주들이 지속성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양자 기술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재료지만 그래도 이제 양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말을 했죠. 미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과거 발언. 그러니까 요번에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과거에 발언을 했었다라는 것에 좀 약간 주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2의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련 테마 기업들의 시총 규모들이 다 작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양자 기술이 저 물리학자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솔직하게 슈퍼컴퓨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실현 가능할 거야? 근데 넘어야 할 벽들이 굉장히 진입 그런 엔트리 그 장벽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 지금 실현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양자기술 관련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는 이런 연출을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부터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고 지금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양자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매를 하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정말 단타를 잘 하신다라는 분들은 근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졌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